제가 시낭독을 하라고 그랬는데 와서 강화도 만이산에 가서 산재 지낸 것을 얘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그 의미를 잠깐 설명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고사에 보면은 이제제라는 그 하늘 앞에 천지를 지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글자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제라고 그러는데 이 제도를 그간에 우리 상고사에서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제제가 하늘 앞에 천지를 지내는 제가 되었는지 잠깐 설명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돼지머리 개자입니다. 요게 쌀 밑자고 요게 실사자고 이게 서로 합한다는 방자에 이게 떳떳할 이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제사를 지낼 때에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그리고 쌀을 놓고 거기다가 실을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거 왜 놨느냐? 이것을 그간에 우리 고조선 사회에서 다 까먹어서 잊어버리고 그걸 무당들이 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무당들한테 가보면은 반드시 돼지머리를 놓는데 왜 놓는지도 몰라요. 장본인들 내가 물어봤어요. 왜 놓는가? 그때 그것도 몰라. 그래서 제가 이 돼지머리를 놓는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된다. 나무가 이렇게 크면은 이렇게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6단계입니다.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단계입니다. 이게 왜 나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전통 사상에서 싹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단계에서 마지막 이게 뭐냐면 열매인데 열매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면 반드시 핵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시핵자입니다. 요새 핵무기 때문에 요란을 떨지요. 왜 그러냐 하는 이 시대에 왜 핵무기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무 목을 떼면은 여기 뭐냐면 돼지 핵자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 핵자를 앞에 와서 돼지 머리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쌀밑자입니다. 농사를 지면은 땅에서 쌀을 거둡니다. 그래서 반드시 쌀을 놓을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실을 갖다 놓는 것은 실을 짜가지고서 옷을 입기 때문에 백이 민족이 된 겁니다. 이 전통 사상이 뭔가도 모르고 싸그리 잊어버린 것을 무당들에 의해서 돼지머리를 가지고서 이걸 이어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강화도 만산에 가는데 산재를 지내러 갔습니다. 갈 때에 돼지머리를
사가지고 내가 올라간다니까. 일본의 아키코상이라는 사람이 그걸 들고 쭈라 하고서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 얘기를 하길래 여러분 이제제라고 하는 과거의 우리 전통 예식, 의식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서 여러분에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가 2017년이지요. 그 해에 10월 달부터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8년이 무술년인데 이 무술년은 한반도가 필변한다. 필변한다 하는 것을 제 지인들에게 왕왕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에 여러분 평창 올림픽을 했지요. 네. 평창 올림픽을 할 때에 2월 25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폐식을 할 날입니다. 아시지요? 네. 이 폐식할 때에 누가 와서 앉았느냐면은 북한의 김영철이라는 자가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김영철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천안함 폭침의 주범입니다. 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에요. 근데 왜 저 사람이 그날 거기에 와서 앉았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그날 갈 줄 알았더니 안 가고 25, 26, 27일 날 10시에 워커힐이라는 호텔에서 자고 갔어요. 저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948년도가 무자년이에요. 49년도가 기축년이에요. 50년도가 경인년입니다. 이 경인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지요. 북한이 남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날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와서 25일, 26일, 27일 이날이 무자날이고 이날이 기축날이고 이날이 경인날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이라는 천안함 폭침자가 이 땅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1948년, 49년, 50년의 역사를 탄감복귀하러 왔구나. 이것을 저는 눈여겨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워커힐이라는 것이 어느 호텔입니까? 이 워커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호텔입니다. 그런데 워커 장군은 천안함, 우리 낙동강정선을 마지막 사수했던 장군입니다.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호텔을 김종필 씨가 지었는데 그 호텔에서 김영철이가 누가 하하 마이크 쓰십시오. 좀 가깝게 해주셔야겠다. 마이크. 예? 잘 안 들려요? 예. 들립니다. 그래서 그날 김영철이가 거기에서 자고 가는 것을 보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하, 한반도가 엄청나게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이때에 벌써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에 2016년도가 병신년이에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런데 그날이 3월 10일 날인데 이날이 병신날입니다. 그런데 탄핵을 받아가지고서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런데 그날이 또 병신날입니다. 병신년에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서 병신날에 탄핵이 되고 병신날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종편방송을 100번 쳐다봐도 아는 놈이 한 놈이 없어요. 근데 최조환이 눈에는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무슨 말입니까? 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다른 준비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강화도 사건 때문에 방향이 지금 달라져요. 아이, 미친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6월 12일 날 김정은 트럼프 회담을 했지요. 어디서 했느냐? 싱가포르에서 했지요. 그런데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쓰면은 뭐냐면은 이게 새신자 더할 가자 언덕 가자 싱가포르입니다. 이게 한문으로 싱가포르를 한문으로 쓰면은 싱가포르.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하하 이날 새로운 언덕이 만들어지는 날이네 이렇게 벌써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진이 무슨 날이냐면은 여러분 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소병진 날이요? 예? 소병진 날? 그날이 은혜일입니다. 병진이 아니에요. 이 은혜일에 김정은 트럼프 회담을 할 때 나 같은 사람은 이것을 주역으로 벌써 딱 살펴보는 겁니다. 은혜? 이것은 을은 이것이 이니까 이렇게 이것은 사니까 이것을 택내수패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택내수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느냐? 이거 참 묘하네. 이것은 요것은 이건 미국이고 요것은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택내수패는 트럼프가 너 나를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딱 이걸 지적하는 너 나를 따르면 너 살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 죽어 이놈아. 그런데 그 전까지 CVID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한 발짝도 인정을 안 하면 내가 회담하다가 그냥 나가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회담을 딱 끝났는데 공동성명 안에 CVID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젊은 나이에 방공일선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리타이어 했지만은 과거 정보 활동을 하던 기관원 출신들을 많이 안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날 회담에 신문에 나지 않은 배경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없느냐 하고 물었어.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김정은이가 CVI를 빼주셔야 되지, 이걸 빼주지 못하면은, 이걸 공동성명에 넣으면 내가 북한 주민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걸 강하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알았다. 그래서 그걸 빼고서 딱 단독 회담을 35분간 했어요. 이 35분간 단독 회담을 하는데 아이패드 이것을 딱 동영상을 보여준 겁니다.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하나는 완전히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초토화시키는 동영상을 보여준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북한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줬어요. 이 두 개를 김정은이한테 35분 동안에 약 30분간 보여주고, 너 어떤 거 선택할래? 양자택일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북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 좋아. 그럼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둘이 악수를 딱 나와. 이게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가 이게 벌써 내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왜 이런 텐데스께 갔다 와서 김정은이가 갔다 와가지고서 그 분위기를 타고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미국한테 완전히 당하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러 갔냐면 시진핑을 만나러 중국에 갔다 왔다. 그런데 그 전에 단동에 가서 시진핑을 만났을 때 시진핑이가 북미 회담에 대한 배후 조정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너 이 CVID 이거 했다가는 앞으로 미국한테 당한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속에 끄떡끄떡 왔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또 가서 시진핑을 또 만났어. 만났더니 이놈의 인간이 원격 조정을 하는 것이 뭐냐면 종전선언을 요구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들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왜 어떤 이유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여기에 나와서 이런 강의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모르고 있어요. 나는 앞으로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반도가 이게 38선을 떠나고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북쪽이 앞으로 친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반미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앞으로 고조될 거다.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오냐? 여러분, 우리가 동맹국이에요, 미국이. 동맹국인데 지금 해병대, 기타, 소위 군사훈련 한국 정부와 한마디 상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상의했다는 뉴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국 일방적으로 중단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 왜 이런 배후에 어마어마한 이게 뭐가 움켜거리고 있는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왜 없을까요? 더군다나 남한에서는 이제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 아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종편방송에서 나와서 뭐 조금 안다고 국제정세 뭐 하는 사람들 나와서 떠들어대는 거 우리가 미국을 믿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학과 출신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요번에 이거 중단하면서 어마어마한 보호게임 전쟁 노름에 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써야 되는가, 이게 명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한반도에 미국이 와서 죽었고 그 엄청난 지금까지 전쟁 비용을 댔던 것을 북한도 책임져, 중국은 책임져, 러시아는 책임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무역 경쟁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나라 국민들은 너무나 안일하게 됐죠. 지금 한국이 중국에 무역을 하는 것이 약 30%입니다. 이걸 가지고 시진핑이 너 문재인 내 말 안 들으면 30%의 중국 무역하는 거 크로스올 거야. 이걸 협박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벌써 이런 조짐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이놈의 국민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고 왔는데 12일 날 회담을 딱 보더니 13일 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는데 무조건 갖다 표를 갖다 거기다 찍어버리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여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나와서 당을 수습을 생각은 하고 계파 싸움이라고 할거 아니겠네? 이 나라를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단순 사고에서만 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놓고 지금 다시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가 국무장관을 충동시켜서 북한에 보내는 거예요. 너 약속한 대로 6개월 안에 비핵화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강한 통제를 단행할 거야. 여기에 김정은이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반도의 소위 휴전협정의 장본인이 북한하고 유엔군하고 둘이 사인을 한 겁니다. 거기 한국은 못 줬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 종언을 한다고 봤을 때에 여기에서 미국과 북한이 손을 잡는다고 하면은 나만 너희들 다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사업가 출신이에요. 계산도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수준을 벌써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김영철이가 미국을 갔는데 김영철이가 트럼프한테 회담을 하는데 80분간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하고 회담을 하는 것이 40분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신문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은 그대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80분의 핵심이 뭐고 40분의 핵심이 뭐예요?
이것은 미국의 소위 국가 이익을 어디가 많이 주어질 것이냐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은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그러면서 트럼프가 차를 타고 가는 김영철이를 환송하면서 손을 흔들어주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왜 그러지요? 얻은 거 있다, 얻을 거 있다, 없다 이겁니다. 응? 이랬을 때에 소위 대한민국이 자칫 잘못해서 패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정세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걸 모르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이 책을 썼느냐 아까 출판사 사장이 나와서 잠깐 설명을 했지. 작년도부터 내가 내 지인들한테 2018년부터 필변한다. 그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출판사 사장이 선생님 그것을 책을 씁시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갑자기 원고를 써가지고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어요. 핵심이 뭐냐? 세 가지, 네 가지 요인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한반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한반도의 미래 구조가 어떻게 갈 거냐 이거예요. 응? 그러면 제가 아까 신학을 전공을 했다는 얘기를 잠깐 들으셨지요. 대학 2학년 때인데 교의학 교수가 리포트를 쓰라고 숙제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니체, 니힐리즘이 무엇인지 논하시오 그런 거예요. 니체 하면은 제가 그냥 신을 부정하신 분이다 이렇게만 알았어요. 근데 그 숙제를 알고 보니까 제가 니체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1844년도에 독일에서 출생한 다음에 1900년도에 46세를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니체의 어머니가 목사의 딸이에요. 니체의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는 이 악한 놈들이 왜 이렇게 있는 것을 방임하느냐 이거야. 야 하나님 없는 거다.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알프스 산에 가서 40일간 단식 투쟁을 합니다. 단식 투쟁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소위 니힐리즘, 니힐리즘 이것이 허무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이 허무주의가 무엇이냐? 이것을 개념을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놓은 것을 제가 숙제를 하다가 알았습니다. 이게 허무주의란 반드시 어떤 질문 또 문제 이것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다라는 해답을 얻지 못하면 이것이 허무주의다 이렇게 논리를 폈어요. 여기에서 제가 깜짝 놀란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야, 그래서 그때서부터 과제가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그래서 기독교 목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는 목사님이 신학 박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전지전능을 다 소리를 많이 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전지전능이냐 이거야. 저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문제를 알면 풀지 않고 못 배웁니다. 여기에서 결론을 하나 얻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두 가지 법칙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구나. 그 하나가 음양 오행의 법칙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소리 법칙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구나.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소위 수타령 인생이라고 봅니다. 나서 죽을 때까지 수를 떠나서 한 발짝도 지낼 수 있습니까? 하루 생활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는 몇 년간 살다가 죽는 누구랑 만나는데 몇 시간 만나? 시간 모든 것이 다 순리를 떠나서 그 수타령인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순리 법칙을 지배함으로써 전지전능하시고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역에 소리하게 당한 논리를 펴놓은 것은 오랜 세월 동안 탐구하고 노력을 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하 소리는 상급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상합수가 있구나. 상급수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게 밝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합수에 가서는 1, 6, 2, 7, 3, 8, 4, 9, 5, 10 그래서 1, 6 북방수, 2, 7 남방과, 3, 8 동방고, 4, 9 서방고, 5, 10 중앙고 여기에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치를 터득해서 야, 이 시대가 오는구나. 전자를 빼면 지능이에요. 그런데 그 지능이 제가 2002년도에 김창완 씨 도착했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일본의 신직구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7월 4일날 강의를 해다가 해서 갔습니다. 그때에 앞으로 시대를 예측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양육 강식 시대였다 이거예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시대였다. 그런데 앞으로 시대는 이 시대가 끝나면서 무슨 시대가 오느냐? 만왕 속식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시대는 15년 정도 걸릴 거라고 저희가 대강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수평선이 있으면 반드시 이 수평선은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어떤 작용을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 밑으로 보면은 이게 음변이에요. 이 위로 올라가면 이게 양화예요.
음변 양화의 원리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음변을 변자를 빼고 화자를 빼서 변화한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 정치를 보세요. 자유한국당을 보면은 저 자유한국당이 지금 완전히 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밑으로 떨어졌으면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걸 가늠하지 못하고 싸움들만 한답니다. 앞으로 희망은 내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있다고. 단 저것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로 올라간 것은 이렇게 내려가는 길로 갑니다. 근데 어젠가요? 청와대 인사발표를 딱 했는데 보니까 경제 실태를 싹 바꿨지요? 왜 바꿨을까요? 잘 됐으면 바꿨겠어요? 응?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저희들이 정보를 다 들은 겁니다. 그런데 저것이 저렇게 해서 교체를 했는데 성공을 할 건가 못할 건가 이런 것은 제 눈에는 그거 가볼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날 발표하는 날 그 날짜를 통해서 딱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이거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차이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 다 가봐야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를 보니까 아 저기 소나무로구나 잣나무로구나 그거 보고 아는.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주역에 하나님은 상어로 말씀을 하시고 상은 이것을 아는 것은 수를 통해서 안다. 그래서 상은 수지통이라. 도대체 하나님 믿는 분들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들은 사람 있으면 좀 나와보라요. 저는 이것이 궁금해서 하게 된 때부터 말이에요. 뭐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분명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텐데 우주를 창조해놓고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있기는 해요. 그것을 이제 실천하려고 속된 얘기로 제가 이루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정신빼기가 쏙 빠져가지고 엉뚱한 데로 갑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허덕이고 또 헤매고 앉았는데 분명코 지금 시대는 상으로 다 말씀을 하시면서 한반도가 어디로 갈 거냐 딱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한 것을 보니까 수화토더라. 제일 먼저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수면 위에 계셨다. 에서부터 나옵니다. 물부터 창조를. 그래서 물이 생명수입니다. 두 번째로 불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 보셨답니다. 그래서 물의 역할은 달이 하는 거고요. 불의 역할은 태양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흙의 역할은 각 곳에 성신들이 하는 거예요. 저 별나라 다른 것 아닙니다. 그게 다 땅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생신, 난날을 생신 그러죠. 생일,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어느 별에서 왔다 그 얘기. 그리고 죽으면은 어느 별로 간다. 이거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근데 이걸 알아먹는 지도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역할을 북쪽이 하고 화의 역할을 남쪽이 하고 토의 역할을 이게 비행장 DMZ가 하는구나. 이게 비행장. 하하.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의 이익을 비판해서 또 방금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보수주의자 가운데 보수주의자. 그런데 한반도 통일이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가지고 오는구나. 이것을 안 다음에 도대체 비결이 있을 텐데 어디가 있지? 이러다가 38선의 문제를 이것 좀 하나 준비해 주세요. 네? 이것 좀 하나 준비해 주세요. 펜 좀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38선의 문제를 주역에 38번째 배가 있습니다. 그게 화택교라는 배입니다. 그 화택교라는 과일을 보면은 어떻게 쓰느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게 화택교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공부를 하다가 여기에 이게 상구효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게 육삼효라고. 하하. 남한은 요 자리고 북한은 요 자리로구나. 여기에 통일 청사진이 숨어져 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이 비결을. 북한에 뭐 자동차도 만들어주고 뭐 돈도 같이 많이 보내고 한 사람들도 있고 아까 뭐 우리 이자 회장 말이요 뭐 잔뜩 갖다 줬다 얘기했었구만. 그런데 갖다 준 것으로만 능사가 아니다 이거야.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런데 저한테 2018년 무술년에 이야 1, 2, 3, 4, 5 6, 7, 8, 9, 10 이것을 선천수라고 그래요. 이것을 후천수라고 그래요. 이 선천수의 합이 15수입니다. 후천수의 합이 이게 40수예요. 그래서 합쳐서 55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5수가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1988년이 진년이 여기에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단기로 보면 4321년입니다. 그때에 저는 이 수를 역으로 계산해 1, 2, 3, 4, 5, 6이 들어왔으니 요 수가 15수구나. 그러면 한반도는 15년마다 변화가 3번이 오구나.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88년도 그리고 15년이면 2003년이죠. 그런데 국제 규정상 어쩔 수 없으니까 2002년도에 월드컵이 한국이에요. 여러분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그 축구가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이 뭐냐면은 11시부터예요. 그러면 자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제 날은 경인날이고 오늘은 신묘날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국에 신묘한 일이 벌어지네. 그것을 이제 내가 본 겁니다. 신묘한 일이 벌어지네. 독일어는 세계 축구의 1인 강자 아닙니까? 그랬는데 독일을 2대0으로 깬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현실화됐어요. 날짜라는 것은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비결이 다 숨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우주 이치를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거듭하다가 아함경을 보니까 생자는 사지근이요 사자는 생지근이라. 하하, 산다는 것은 죽음의 근원이고 죽는다는 것은 삶의 근원이다. 기가 막히게 보았네. 그러다가 불교를 내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화엄경, 아함경, 방등경, 반야심경, 법화경, 이것을 오상교판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8만대장경 아니에요. 이 시향놈은 8만대장경을 하루에 1경석 공부해서 득도를 한다 하더라도 263년인가가 허야 이거 닦아내. 내가 그것도 살지도 못하는데 그걸 언제 공부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집어쳤다가 천태대사가 쓴 오상교판을 딱 발견. 이거는 아함경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가서 욕지 전생사, 전생사를 알고 싶으냐, 너 전생을 알고 싶으냐, 금생 작자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전생의 병신아. 아함경에서 석가님이 말씀하시죠. 욕지 내생사, 너 앞으로 죽어서 어디 갈 것을 알고 싶으냐? 금생, 욕지 내생사, 금생 작자시.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앞으로 네가 죽어서 갈 것이요. 이게 헛된 얘기입니까? 공자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제자가 선생님 죽어서 가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노에 뭐라고 해요? 야이 미친놈아, 미지생인데 언사지? 이렇게 얘기해요. 생을 모르는데 어째서 죽음을 네가 알라고 그러냐. 그 말은 생 속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이 여기에다 다 줬다 이 말이야. 어떤 목사한테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것 같으냐? 에이, 짝도 없는 짓거리 하지 마. 내 말이 한치라도 거짓말이라. 네가 죽어서 확인한 다음에 나한테 나타나서 얘기해. 모릅니다. 안 나타나요. 다 자연 속에, 그것을 자연 법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다.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딱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라는 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니까, 야 이놈아, 내가 천국문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리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다 땅에 있다 이 말이야. 열쇠가 왜 죽어서 전 세계에 뭐 극락간다 개나발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헛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생자와 사자를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이 뭐지? 사가 뭐지? 그런데 2002년도 3월 달에 봄인데 저는 좀 이제 하늘하고 교류를 하는 좀 능력이 있습니다. 주역을 본 거라고. 책상에 앉았는데 음성이 딱 들리기를 도 글자를 붙여봐라 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야 이걸 붙여라? 어떻게 붙이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통분모를 하나 찾은 거예요. 생자도 보니까 이렇게 긋고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사자도 보니까 이렇게 긋고 이걸 밑으로 내려. 그래서 이 두 글자를 붙여보니까 이러한 글자가 생기는 거야. 이게 옥편에도 없는 글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음성에 들리기를. 생자와 사자를 한글로 써봐라. 그래서 생자와 사자를 한글로 쓰고 보니까 여기서 공통분모가 효자가 이렇게 하나 있고 사자 중에 이게 두 개가 있구나. 여기도 아자가 있고 여기도 아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자예요? 생이요. 하하 하나님 이게 생자지요. 그러니까 뭐라 하시는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글자를 하느라 먹고 그런데 이번에 물을 통해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들 많이 보셨지만 그 회사를 제가 금년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니까 좆대가 때보다 사이거든요. 사무실에 뛰어들어가더니 USB를 갖다가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글자를 써가지고서 영화를 만든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8일에 그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갔더니 43살 때에 결혼을 했는데 아주 미국에서 학박사 유명한 학위를 받은 남편이 이제 47에 그 남편이 죽었어요. 죽기 49일 동안 우리 대화하는 것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장본을 여기에 우주 이치 다 들어있는 것을 당신 아느냐는 모르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글을 써줬어요. 생과 사는 일원이요. 생사는 근원이 하나다 이거. 반드시 순환하도록 돼 있다. 순환 분생하도록 돼 있다 이거. 여기서 살다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 다음에 유무는 불이요. 요영세계와 무영세계는 둘이 아니고 도리는 일공이라 도리는 도와 진리와 이것은 하나다 이거예요. 이거 일공이니까 이거로구나. 이거 아니에요. 이게 변복조 원리 아니에요? 컴퓨터에 변조와 복조가 1과 0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천부경에서 이거 다 설명 다 해놨는데 싸그리 있죠. 뭐가 뭔지를 모르고 천부경 강의한다는 사람들이 떠들어나는 거죠. 이게 근본도 모르고 시부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이고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면서 비로소 하하 이 쌩쌩하게 살다가 쌩쌩하게 죽습니다. 쌩쌩하게 다시 태어납니다.
원리를 알고 보니까 모든 근원이 어디가 있느냐? 땅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땅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땅에서 살기 전에는 과거에 저 세상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있었던 것이 그것이 전생유전자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전생유전자, 과거. 그 전생유전자가 이게 오른쪽 뇌에 입력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서 현생에서 살아가지고서 이것이 이전자를 가지고서 산다. 이건 손재가 만드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전자를 가지고 살 때 반드시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과의 상처를 가지고서 이게 살면은 그게 세 가지의 이렇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세포, 하나가 마음, 하나가 왼쪽 뇌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이걸 모르고 하면서 바보스러워서 오른쪽 뇌, 왼쪽 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살아가지고서 또 재물을 통해서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남깁니다. 재난을 통해서 상처를 입었다? 이거 다 남깁니다. 그 다음에 병을 통해서 상처를 입었다? 병상이 이거 다 남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료할 것이? 이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작년 그렇기에 그 원리를 정리합니다. 살아서 이걸 고치지 않고 가면은 그대로 이것이 죽어가지고서 또 유전자가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 몸에서 어떤 현상이 와 자기 몸을 살펴보면 안 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을 영상치유법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상처를 고치는 치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론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치료하려면 반드시 이게 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자 찾느라고 오랫동안 헤맸어요. 거기에 준비된 여자가 없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면은 가만히 얘기를 좀 보면 건방을 때려요. 안 오지. 우주 이치가 꽁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 땅에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려면 한반도에 반드시 여기에 북한과 남한이 공동적으로 번영하면서 함께 가는 이것을 저는 공화, 통일, 이념이라고 했습니다. 저기에 써있는 글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비무장지대에다가 세계 정부를 이걸 유치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 나라는 끄떡하면 강대국들이 와서 침략해가지고 5,000년의 순환사가 강대국 때문에 있어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세계 정부를 소위 교황청과 같은 모델입니다. 교황청. 그것을 세계 정부가 여기다 갖다 놔요.
1945년 10월 24일 날 유엔이 출발했지요. 그러면 2015년이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은 아하, 유엔이 지금부터 하얀 곡선으로 꺼져버리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2015년 70년 만에 한국 사람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시켰네. 그게 반기문. 저 반기문이라는 저 철딱선이 없는 녀석. 제가 책도 보냈고 편지도 보냈었어. 반기문이야. 이렇게 썼잖아요. 반기문이라. 이 봐요. 하나, 둘, 셋. 이게 3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입니다. 요 밭이 이게 DMZ입니다. 38선에 DMZ를 해결을 하고 여기다가 가슴을 씌워줬더니 이 병신 같은 새끼가 오줌똥을 못 가리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항들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바로 제가 얘기하는 세계 정부를 DMZ가 정치시키면서 주변 강대국 때문에 도전을 막 남북 간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을 7가지로 정책을 정리를 해가지고 책 속에다 제가 써놨습니다. 한반도 하면은 말이에요. 통일정책, 별로 소리를 다 해요. 그런데 남한의 평화통일정책은 사실은 흡수통일하자고 위장된 겁니다. 북한의 통일정책이 뭡니까? 중간에 뭐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적파통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의 비운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비운이 뭐냐? 1952년 6월 25일 남침을 했는데 그때 이강국이 박헌영이가 가가지고서 김일성이한테 한 달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낙동강 전선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지.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함안까지 다 북한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 함안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은 적화통일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내가다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9월 28일 날 수도 서울이 수복되죠. 10월 19일 날 평양 점령합니다. 10월 25일 날 해산지까지 갔습니다. 그럼 북진 통일 다 된 겁니다. 그런데 10월 25일 날 중공군이 대입대문을 하면서 이게 철수를 하고 그러면서 장진호에서 그 유명한 장진호 전투를 하는데 거기에서 미 최고의 해병대라는 미 1사단 해병대 1사단 이게 3,6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25,000명. 그것이 계기가 돼서 12월 10일부터 철수하시 흥남철수. 그 흥남철수에 배를 타고 거제도로 내려온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제침에 미국 갈 때 왜 장진호 기념탑에다가 헌화를 하고 미국에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가 배를 타고 철수 흥남 철수선을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기념으로 가져간 거야. 그거 그 기념탑 세우자고 했던 사람 얼마나 모략하고 종상해가지고 예산도 깎고 하던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때 보훈처장이 온갖 노력을 해서 미국에 그 탑을 세웠는데 아이로리카에서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면서 거기다가 헌화하더라. 아, 이거 너무 재밌네. 먹지 말고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 영어로 리스폰시빌리티라는 말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헬라어를 했기 때문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그 말의 뜻이 대답한다 또는 응답한다 이런 뜻입니다. 1904년입니다. 프랑스에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 신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그 대학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슈바이처가 왔습니다. 그런데 성 토마스 기숙사에서 아침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아침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신문이 하나 있는데 신문의 제목을 딱 보니까 콜수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있다. 여기에 응답할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아프리카 콩고 지방에 목사가 없어서 전도도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의사가 없어서 병도 못하지.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갈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그 신문 타이틀을 보는 순간에 슈바이처가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로부터 학교에 신학을 중단하고 의학과를 선택을 했어요. 1913년도 6월달에 비로소 아프리카 람바레로 가서 90세에 죽을 때까지 일평생 그들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다. 오늘 한반도의 공화 통일과 그리고 유엔 정부를 존치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여기에 호응할 자가 몇이냐? 나는 부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말해라. 이게 책 출판 기념회에 뭐라고 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서 또다시 강대들의 노를 우왕좌왕. 여러분 지금 월드컵 어지요? 푸틴이 북한에 총리를 하고 있는 김영남이가 갔어요? 푸틴이가 앞에다 갖다 놓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왜 왔어? 김정은이가 오야지. 기회 딱 하나 있으니까 가서 전에 오는 9월달에 브라지오스에서 회담할 때 그때 꼭 오라고 해. 앞에서 갖다 놓고 연박을 했어.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를 놓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이 눈독을 들이고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요. 이 나라 국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국민 교육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